안녕하세요. RC친구 모범시민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입문용 RC카 리뷰를 준비했고요. 입문용 제품인 만큼 오늘은 초보자와 입문자의 눈높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PX 토이즈사의 제품들인데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차량 사이즈는 1:10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사이즈는 1:12가 맞고요. 국내에는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으로 출시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기본형이 137,000원, 고급형이 204,000원으로 제품 가격만 놓고 보면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래 스포츠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내 최초로 무상 AS를 지원하는데 고객 과실로 인한 부분까지 무상으로 처리되죠. 자, 이렇게 빠른 RC카를 처음 다루는 분들은 조종에 능숙해지기 전까지 견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무상 AS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형과 고급형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실제 주행에선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기본 구성품은 동일합니다. 두 제품 모두 배터리와 충전기, 조종기, 기본 공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만 충전하면 끝이에요.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 파트의 구성입니다. 기본형 제품은 메인 모터와 출력을 제어하는 전자 변속기가 비교적 저렴한 브러시드 시스템이고 고급형은 브러시드보다 내구성과 출력이 훨씬 좋은 브러시리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급형 제품은 차량을 구성하는 모든 전자 파트가 독립적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나중에 메인 모터나 전자 변속기, 수신기와 조종기까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특히 메인 모터와 전자 변속기는 11.1V의 전압까지 지원 가능한 제품이라 이 차량보다 사이즈가 큰 1:10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에 포함된 기본 배터리의 용량도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본형은 1800mAh, 고급형은 무려 4000mAh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차이들이 실제 주행에서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RC카의 가장 기본적인 속력 테스트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두 제품은 차체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행성은 비슷하지만 전자 파트의 구성이 다른 만큼 최대 출력은 물론 순간적인 가속력과 파워도 매우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고급형 모델의 전자 파트는 기본 배터리보다 전압이 높은 11.1V의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셀 배터리 사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크기와 무게, 장르를 고려했을 때 기본 배터리의 전압이 이 차량을 제어하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자, 입문이나 초보자에겐 기본 배터리의 등록도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종기의 다이얼을 통해 얼마든지 최대 출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저 출력으로도 달려볼게요. 이 정도면 입문이나 초보자,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배터리 용량에 따른 주행 시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온로드 트랙은 다른 구동까지 필요 없어 프론트 샤프트를 제거하고 이륜 구동으로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기본형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1800mAh 배터리로 체크해 볼게요.
이번에는 고급형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4000mAh 배터리를 사용해 동일한 차량, 같은 조건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반형과 고급형은 이렇게 가격 차이만큼 성능과 런타임에서 제법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형 모델의 성능도 입문용으론 충분한 것 같네요. 이제 오프로드 주행도 진행해 볼게요. 오프로드에선 고급형 모델의 출력을 모두 사용할 수 없었어요. 사이즈에 비해 출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최대 출력을 모두 사용하면 이렇게 전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프로드 주행 위주로 안전하게 즐긴다면 일반형으로도 충분하죠. 마지막으로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프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 차량들은 착지에 큰 실수만 없다면 얼마든지 점프까지 즐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형의 경우 점프를 하기엔 출력이 부족해 공중 컨트롤이 쉽지 않았어요. 점프까지 생각한다면 고급형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차량의 성능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턴 차량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듯 전자파트를 제외하고 동일한 차량으로 볼 수 있어요. 차량을 구성하는 모든 파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트가 호환되죠. 그럼 차량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바디부터 살펴볼게요. 바디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타사의 동급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구성과 품질은 제법 뛰어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디를 꾸며주는 각종 패턴들도 데칼이 아니라서 물에 젖거나 떨어져 나갈 일이 없고요. 사이즈와 무게에 비해 두껍게 설계되어 있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휠과 타이어도 살펴볼게요. 저가형 RC 제품들의 단점은 휠과 타이어가 일체형 구조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차량들은 저가형 제품에서 볼 수 없는 비드락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드락 구조는 휠과 타이어를 분리할 수 있어 유지 보수가 편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일체형 제품에 비해 조금 무겁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분해해 내부 구조도 확인해 볼게요. RC카는 화려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부 구조가 튼튼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고가의 전문 RC 제품들처럼 중요한 파트들이 모두 메탈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부 기어들도 가장 큰 사이즈 슈퍼 기어를 제외하고 디프 기어들까지 모두 풀메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기어류의 품질은 입문용 제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어 구동계의 내구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충격흡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숑은 살짝 아쉬웠어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오일과 스프링이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전반적인 성능과 내구성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프링의 탄성이 숑 크기에 비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스프링만으로 구성된 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촉을 분해해보니 촉 피스톤이 없어 오일의 점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깨끗한 포장 도로에선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촉이 이렇게 강하게 튀어오르면 오프로드에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조종이 어려워지죠. 사실 이런 입문용 차량들은 오일 촉을 사용해도 주행성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약간의 비용을 투자해 오일 점도만 높여주면 오일 촉의 느낌을 구현할 수 있어요. 자, 오일 교체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량의 촉 스프링은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고 촉 바디가 매우 짧기 때문에 촉 오일이 아닌 디프 오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2만으로 세팅했는데 2만으로도 살짝 부족해 보여 나중에 5만으로 교체했고 제법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어요. 디프 오일은 모든 RC 매장이 판매하니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량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소 복잡해 보이는 조종기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이 버튼이 전원 스위치예요. 모든 RC카는 조종기의 전원을 먼저 켜고 RC카의 전원을 켜야 안전합니다. 반대로 진행하면 급발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처에 동일한 회사의 제품이 존재한다면 혼선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순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종기의 트리거는 당기면 당길수록 빨라지고요. 이동 중에 트리거를 반대 방향으로 밀면 브레이크가 작동됩니다. 그리고 작동이 멈춘 상태에서 밀어주면 후진으로 작동하는데 후진 중에는 브레이크가 없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종기의 큰 다이얼은 좌우 회전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도 비례 제어가 가능합니다. 조금 돌리면 조금씩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 반경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제 조종기 윗면에 있는 3개의 다이얼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ST 다이얼은 좌우 회전각을 제한해주는 다이얼이에요.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최대 회전 각도가 줄어드는데 딱히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기본 상태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TH 다이얼은 최대 출력을 제한해주는 다이얼이에요.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최대 속력이 줄어듭니다. ST 트림 다이얼은 좌우 바퀴를 정렬해주는 다이얼로 차량이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왼쪽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다이얼을 조금씩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반대의 경우는 왼쪽으로 돌려 직진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소개한 이 제품들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하지만 직구한 제품들은 초기 불량을 제외하고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래 스포츠에서 유통하는 제품들은 직구 가격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무상 AS와 같은 입문자와 초보자를 위한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라면 직구보다는 나래 스포츠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